부모라면 자식이 힘들 때 도와줘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말 모든 걸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게 답일까요? 예전에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란 부모를 위해 스스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다는 뜻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때로는 경계를 세워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꼭 필요한 경계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부모 탓만 하는 자식. 제 지인은 2 아들을 혼자 키워냈습니다. 지인의 큰아들은 중년에 들어서면서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점차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은 술에 취한 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때문에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자식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거나 극복할 용기가 부족할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부모를 탓함으로써 자신의 무능함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꾸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자존감이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부모가 자식의 원망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결코 자식을 돕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식은 자신이 겪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하면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는 건강한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더 이상 원망을 넘어서 자기 삶의 책임을 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단호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식이 성숙하지 못하고 부모 역시 자존감을 잃게 되면 가족 관계가 점차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중요한 교훈은 문제를 직면하고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부모가 그 책임을 단호하게 돌려주어야만 길러질 수 있습니다. 2 번째, 경제적으로 과하게 의존하는 자식. 한 친구가 얼마 전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자식이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며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엄마, 이번 달에 월세가 부족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또는 아빠, 새 차를 사야 하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나요? 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안정될 때까지만 돕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요구가 계속 이어지자 친구는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과하게 의존하는 자식은 스스로의 재정 관리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의 지원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자식은 스스로 돈을 관리할 책임감을 기르지 못하고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 합니다. 경제적 의존이 습관화되면 자식은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용납했을 때의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요구하면 자식은 경제적 자립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소비를 이어가며 책임감 없는 재정 관리를 하게 될 수 있죠. 더 나아가 부모가 더 이상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자식은 스스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계속해서 돕다 보면 자신의 노후 대비나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계속해서 부모의 재정적 도움에만 의존할 경우 자식은 독립적인 성인이 되지 못하고 결국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계속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재정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식이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부모는 자식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서 그치고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도움이며 부모와 자식 모두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3 번째,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자식. 얼마 전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한 친구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회사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내용을 조금 과장해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조심스레 아들의 행동에 대해 지적했지만 다들 그렇게 해요. 아무도 진실만 쓰지 않아요. 결과만 좋으면 그만 아닌가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 행동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일이야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자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도덕적 경계를 넘는 행동을 합리화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그 과정에서 윤리적 타협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이런 자식들은 작은 편법에서 시작해 점차 더 큰 도덕적 타락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편법을 쓰는 것을 실용적이라 여기며 이를 통해 빠른 성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자식은 작은 문제로 시작한 편법이 점차 더 큰 법적, 윤리적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편법을 쓰기 시작하면 처음엔 결과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사회적 신뢰를 잃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려는 시도가 밝혀지면 자식은 더 이상 그 조직에서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자식은 결국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편법을 쓰면 돼 라는 생각이 점차 확장되어 도덕과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식은 사회적으로 큰 처벌을 받거나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러한 행동을 방치하게 되면 자식은 점차 도덕적 감각을 잃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이런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을 때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자식이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자식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모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자식. 제가 아는 한 친구의 아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는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잖아 라는 비난을 퍼부었죠. 처음에는 친구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오랜 시간 지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무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존감을 잃어갔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자식은 부모를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두려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은 자신이 겪는 불만이나 좌절을 타인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적 부담을 전가하면서 부모가 하는 모든 일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자식은 부모가 삶에서 감당하는 무게와 노력을 과소평가하며 자신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용납하면 자식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스스로가 늘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타인을 존중하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자식은 자신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제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자식의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역할과 가치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자식에게도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줄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해야만 자식에게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이 타인을 존중하고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돕는 길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끊임없이 비교하는 자식. 얼마 전 한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자녀는 매번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내 친구네 아빠는 명품 가방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줬대. 왜 아빠는 이런 걸 못해줘?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겼지만 자녀는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부모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희는 점차 자녀의 끝없는 요구와 비교에 지쳐갔고 자녀가 자신을 덜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런 자식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그로 인해 부모의 사랑이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다른 사람의 부모와 자신의 부모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불만과 결핍감을 키우며 부모를 향한 비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자식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만들죠. 이런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자식의 비교에서 오는 결핍감을 계속해서 부모에게 쏟아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점점 더 부모에게 기대하고 부모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마다 자식을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끊임없이 비교를 하며 불만을 키우다 보면 그 불만은 끝이 없고 부모의 사랑이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 자식은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한계를 넘어서더라도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이런 행동을 방치하면 자식은 결국 스스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며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런 자식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 가치를 타인의 평가나 물질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이런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식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식이 감사를 배우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6번째,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녀가 아이를 자주 맡기는 일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엄마, 오늘도 애 좀 봐줘. 나 바빠서 못 데리고 가라며 시도 때도 없이 아이를 맡기고 심지어 친구가 건강이 안 좋을 때에도 아이를 맡기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는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뻐하면서도 점차 지쳐가는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은 부모가 언제나 자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책임을 쉽게 부모에게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립심을 기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모가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만들며 자식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책임지지 않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을 용납했을 때 자식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부모에게 계속해서 떠넘기게 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점점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식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부모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모가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자신의 삶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때 자식의 지나친 요구는 부모의 생활을 억압하고 부모가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자식이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자식에게도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에 큰 부담을 안기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은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지만 그 도움의 경계를 두고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책임을 지고 부모에게 기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자식을 독립적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도움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식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깨닫고 부모 역시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로서 경계를 세워야 하는 6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부모 탓만 하는 자식. 두 번째, 경제적으로 과하게 의존하는 자식. 세 번째,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자식. 네 번째, 부모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자식. 다섯 번째, 끊임없이 비교하는 자식. 여섯 번째,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겠지만 때로는 자식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자식이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게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